재우고 왔어요? 좋아요. 오늘 호흡 연습이어가지고 아이 재우고 하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에서 뭐 할 거냐면요, 수요 식단 잠깐 같이 넘어갈 거고,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 그리고 1회 2회 했던 거 운동 조금씩 넘어가보고 호흡 연습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른 뱃살 빼보고 싶으세요? 저 지금 약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몸 계속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올해 또 애기들이랑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복근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아직 많이는 안 보이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은 조금 잡힐 것 같아요. 옆구리 살이랑 아직 있는데 조금씩 유산소 양이 조금씩 올라가고 또 스케줄이 좀 변형되기 시작하면은 빠질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 되게 창피하네. 자, 일단 수요식단 그 짜파게티 만들었던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혹시 짜파게티 만들어 보신 분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저 하루에 운동 많이 못해요. 스케줄이 정말 많고 또 그러니까 운동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량보다는 아무래도 감각, 그 몸에 내가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감각을 익히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런지를 막 50개씩 60개씩 했을 때 이 느끼는 운동 감각이랑 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랑 또 내가 감각을 정말 중요하게 해서 동작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에 이 집중이 되는 근육군을 좀 더 세세하게 하다 보면 조금만 하셔도 자주 하는 걸로도 충분하게 몸 만드실 수가 있어요. 대신 복근이나 아니면 뭐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식단을 조금 더 신경 쓰셔줘야 되고 또 유산소적인 운동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아져야 되겠죠? 출산 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을 때 3단계 부분 갔을 때 아마 유산소적인 운동을 제가 좀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운동들을 좀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게끔 가는 과정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시간은 아닌데 이거 복직근 이계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복직근 이계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포스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상체를 숙였을 때 배가 훌룩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복직근 이계는 아니에요. 어쨌든 복직근 이계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칠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불안정해지는 고관절이나 골반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천장관절이나 왜 엄지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추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복직근 이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충분히 계속 좋아집니다. 대신 이런 것도 조심히 좀 운동을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그러니까 출산 운동은 아가씨 때랑 정말 틀려요. 아가씨 때는 내가 굶고 막 이렇게 해도 잘 빠지지만 건강했을 때죠. 아가씨 때는 건강했을 때고 내 몸을 돌볼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은 때지만 엄마가 돼서는 생활 패턴 그리고 생활 패턴에 내가 적응하는 것조차 지금 굉장히 벅찰 때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관절들이 다 불안정한 상태예요. 관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약해져 있고 또 특히 모유수유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릴렉싱 호르몬이라고 우리 출산을 도와주는 이완 호르몬 있죠. 아이가 출산할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관절과 인대들을 좀 느슨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까지 이 릴렉싱 호르몬이 좀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절들을 세게
우리가 좀 무리하거나 압박해주는 운동들보다는 그 초기에는 순환을 해주는 운동들, 그리고 운동 초기 패턴들을 맞춰주는 운동들, 그리고 내 생활 패턴을 맞춰주는 운동들을 계속 해줘야지 중간 그리고 후기 때 내가 출산 다이어트를 정말 시작했을 때 바로 딱 스타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살 빠지는 거는 근육을 쓰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지만 생체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은 특히 아이를 돌보고 육아를 하고 하다 보면 이 리듬이 굉장히 잘 깨져요. 그래서 뭔가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으실 때는 자주 좀 일어나줘서 좀 움직여주는 거. 왜냐면 특히 앉아있는 부분들이 이런 고관절 부분들 있죠. 큰 혈관들이 지나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계속 막혀있으면 우리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되고요. 붓기가 계속 생겨요. 다리 붓기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도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종이 자꾸 오래 가다 보면 안 좋겠죠. 제가 의사분들의 영역까지는 갈 수 없지만 복직근 이게 사실 수술해서 뭐 할까요? 이미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기능을 만약에 살려준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운동으로 다른 부분들을 좀 활성화 많이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운동 선수 때 이런 적이 있어요. 몸에 지금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예요. 제가 시합을 준비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시합에 맞게끔 몸을 막 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지금 전부 다 막 기능이 활성이 되고 막 좋아지고 있고 컨디션도 좋은데 발목을 다쳤어요. 만약에 발목을 다쳤는데 이 발목 하나 때문에 다른 부위가 100%에서 10%가 지금 내가 못 쓰고 있는데 90%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한 부분이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다 쉴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러면 다시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쵸? 체력을 계속 쌓아야 되고 뭔가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계속 내가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빼고 나서도 다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절대 뭐 이렇게 좀 낙담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직근 이게 병 아니에요. 그냥 외관적으로 미용상으로 그런 게 나와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운동으로 충분히 좋아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거는 추후에 생각해봐도 되는 문제예요. 우리 너무 쉽게 가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수요식당 일단 한번 가볼게요. 건강 짜파게티, 저 짜파게티랑 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먹을 거를 프로필 찍기 전에는 좀 제한을 좀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내가 꾸준히 이 몸을 지금 8년째 넘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살이 살짝 쪄도 다시 몸을 만들 수 있는, 언제라도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압박감이 느껴져서는 안 돼요. 특히 운동을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압박감보다 먹는 거에 더 압박감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우리가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습관을 조금씩 패턴을 좀 나만의 패턴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다 보면 음식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몸을 만든 다음에 뭐 저처럼 매년 프로필을 찍거나 어떤 중요한 그런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결혼 전에 이런 걸 할 때 식이 조절 같은 거를 좀 타이트하게 조여줄 필요는 있어요. 유산소적인 부분을 좀 많이 늘려주고 또 식단 같은 거 염분 조절 좀 해주고 또 지방 같은 것도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근육이 당연히 좀 선명해지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좀 정립이 되게끔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은 먹으시되 우리가 막 섭취하고 싶은 욕구는 잠재워주고 이제 먹는 거죠. 짜파게티 맛은 똑같아요. 제가 먹은 맛은 똑같은데 짜파게티를 먹고 싶은 욕구는 잠재워주고 또 건강을 같이 함께 채워주는 거죠.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제 제가 수요일날 올렸던 짜파게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식단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운동량이 많지 않고 또 이때는 그냥 나쁜 음식, 출산 초기에는 밀가루 음식이랑요, 그리고 단 음식. 저는 팁으로 두유를 좀 많이 마셨거든요. 두유를 좀 많이 마셨는데 하루에 많으면 3팩 아니면 2팩 정도 마셨어요. 왜냐면 애기들 모유수유 하거나 아무래도 수유텀이 좀 짧기 때문에 잠깐 잠들기도 하고 식사 패턴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나서는 최대한 할 일들을, 집안 살림들을 밥 먹고 나서 하는 쪽, 칼로리를 소비하는 쪽으로 좀 생활 습관을 좀 잡았었고, 임신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간단한 유산소는 하지만 너무 힘들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랫배가 좀 당기거나 아니면 밑이 좀 빠질 것 같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걷거나 서 있진 않았고, 밥 먹고 나서 소파에 바로 앉지 않는 거, 그것만 좀 습관으로 했었거든요. 밥 먹고 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칼로리 소비를 좀 떨쳐주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주연아. 오랜만이야. 자, 그래서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자주 마시세요. 오늘 레몬 타왔어요. 레몬을 한두 개씩 잘 안 팔더라고요. 코스트코 가도 좀 이렇게 망으로 두고 팔아서 쓸 때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물로 이렇게 계속 드셔도 빨리 소비가 되고 좋더라고요. 자, 일단 호흡 연습을 할 건데 오늘 나는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기를 재우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좀 집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눈을 감고 또 뭔가 내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이미지들을 시각화를 먼저 해주시면 호흡이 조금 더 잘 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호흡 연습을 할 때 음악 같은 것도 천천히 마음 좀 챙길 수 있는, 주무시면 안 돼요. 오후 했으면 잤을 것 같아, 맞죠? 레몬바도 가끔씩 먹습니다. 저 차 종류 되게 많아요. 한 30가지 안 되는데. 자, 일단 호흡 연습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제가 말씀드렸었죠. 호흡이 연습하시기가 힘드시면 처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4초간 숨을 들여 마시고 4초간 내쉬는 패턴으로 내 호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들숨이 힘든지 날숨이 힘든지 어려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호흡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내가 이 호흡은 항상 계속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잘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숨을 4초 들여 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10회 정도 해주세요.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또 코로 내쉬세요. 처음에는 코로 마시고 코로만 내쉬는 걸로 해볼게요. 들숨이 안 되시는 분들은, 들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흉곽 부분이 움직임이 많이 적고 호흡이 뻣뻣하신 분들 10번 정도 해볼게요.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코로도 한번
들여 마시고 코로 내뱉. 5번 정도 해주시고 다시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흉곽이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들숨에서 흉곽이 굉장히 뻣뻣하시거나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목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목 근육을 쓰지 않으려고 좀 의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고 악을 쓸 때, 힘을 막 줄 때, 숨이 막 찰 때, 이럴 때 쓰여요. 근데 이게 평소에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몸에 계속 내가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긴장감을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내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힘을 빼야 되는 동작에서 이 힘이 계속 안 빠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평상시에 정말 이 교감신경들이 계속 활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육의 수축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먹을 계속 꽉 쥐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이완이 돼야지 내가 혈액순환이 되는 건데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노폐물도 안 빠져나가겠죠? 몸은 계속해서 수축 상태에 있다 보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울그락불그락 계속 하겠죠. 그리고 흥분을 잘해요. 화를 쉽게 잘 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흡 연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감신경통을 계속 다운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나 그리고 뭔가 이 긴장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운동의 기초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방금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들숨이 잘 안 돼요. 들숨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있었을 때 호흡수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호흡을 좀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제가 4초간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걸 연습했잖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태예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근데 만약에 들숨이 잘 안 된다, 계속 목 근육을 쓰고 가슴 윗부분으로 숨을 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거는 뭔가 흥분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코로 숨을 똑같이 들여 마세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끝 숨에서 멈추는 숨에서 3초 정도 머릿속으로 3초 정도 숨을 1, 2, 3 쉬셨다가 입으로 바람 소리가 나지 않게 내쉬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누워서 하시면 더 좋아요. 누워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횡격막 부분들도 이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누워서 편하게 하시면 좀 더 좋아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요. 끝숨에서 3초 정도 세주세요. 멈춰주세요. 그리고 입으로 바람 소리가 나지 않게끔 내쉬어주세요. 자,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하셔서 아무래도 눈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갈비뼈의 느낌, 우리 흉곽 이 부분의 느낌을 좀 알아채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을 하셨을 때랑 그리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끝숨에서 3초 정도 멈춰주셨다가 입으로 아주 작게 내셨을 때 이 갈비뼈 부분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확실히 다르거든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더 잘 늘어나요. 그 끝숨에서 내쉬는 숨을 쉬었을 때 이 갈비뼈에 이동하는 그 부분을 좀 느껴보세요. 틀려요.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올렸을 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 아마 이런 느낌이구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폐의 용적을 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흉곽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런 호흡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잘 호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 정말 좋은 팁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일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일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로 좀 컨트롤을 잘 하는 편이에요. 좋은 것들 많이 보려고 하고 또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이미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선수를 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인드적인 부분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내 호흡이 어떤지 내 평소에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 숨을 4초 정도 들여 마시고 코로 4초 내쉬는 숨 연습 인식을 하면서 일단 코를 숨을 좀 쉬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5번씩 일단은 내 의식을 하면서 호흡을 의식을 하면서 계속 쉬어주시는 거. 두 번째, 들숨이 잘 안 되시거나 좀 뭔가 이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꿀숨에서 3초 정도 멈추셨다가 입으로 바람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내뱉기. 자, 이것도 10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월요일 먼데이에서 이제 알려드렸던 일반적으로 호흡 연습하는 거 우리 누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4회예요 4회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요 입으로 내쉬면서 배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납작해지는 느낌 주시면 돼요. 이것도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 이게 일본에서도 림프 호흡이라고 우리 림프 마사지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림프에 흐르는 이 림프는 굉장히 천천히 흘러요. 혈액보다 굉장히 천천히 흐르고 나머지 우리 노폐물들을 수거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데 이게 막혀있다 보면 아무래도 몸의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이런 호흡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 또 정말로 호흡을 통해서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감신경통 감소시켜주는 거 그리고 일단 식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하시더라도 이런 운동법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거 염분 섭취를 좀 많이 드셨다면 섭취를 줄여주셔야지 혈압도 좀 낮아지고 또 오래 앉아있는 거 우리 혈관을 계속 막고 수축하게 하는 이런 앉아있고 오래 앉아있는 동작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기초 패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 했던 동작들 발목 펌핑 했던 거 아시죠? 발목 일단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서 발목을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해주는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이게 불편하시는 분들이나 자꾸 발끝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릎 아래에다가 쿠션 같은 거 끼신 다음에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앞으로 뒤로 발목 돌려주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흔들흔들 쳐주시는 거. 발목에서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 발목의 붓기를 우리 빼주는 것도 또 종아리의 붓기를 빼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 지금 출산 초기 때 해주시는 좀 가장 쉬우면서도 좀 뭔가 몸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자, 발목 앞으로 쭉 뻗었다가 올리고 이때 발끝에 자꾸 힘이 들어가서 쥐가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발끝으로 보내기보다는 발끝을 보내기보다는 발목을 접었다 폈다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확실히 발끝에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목을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끝이 쥐 잘 안 나요. 자, 그 다음은 양쪽 다리 쭉 뻗어놓은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있어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지금 스트레칭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허리가 뒤로 빠지지 않게 최대한 좀 세워주시면서 이 안쪽에 있는 우리 코어 근육들을 좀 써주셔도 괜찮아요. 허리가 뒤로 많이 빠지지 않게끔 세운 다음에 잡아주세요.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 자체도 우리 척추가 하는 일도 있지만 복부 쪽에서 활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리를 곧게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복부가 활성이 덜 되면 아무래도 계속 우리 체형이 계속 아래로 중력의 힘으로 계속 굽어지겠죠. 미용상으로는 당연히 뱃살이 잘 빠지지 않게끔 복부 근육들이 활성이 잘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자, 여기에서 되시는 분들은 오른팔을 엉덩이 뒤쪽에다 두고 왼쪽 팔꿈치로 뒤로 쭉 보실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우리 구분등이 있다 보면 흉추 부분 가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가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흉추의 가동성을 좀 올려주고요. 또 다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쭉 당겨서 굉장히 쉬운 운동인데 안에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근력 운동이나 이런 스트레칭은 정말 어느 누구한테나 필요한 운동이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의 움직임이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안 쓰면 잃어버려요. 써야지 계속 발달될 수 있고 유지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쭉 호흡 참지 마시고요. 스트레칭이 잘 안 돼도 호흡을 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흡을 너무 많이 참지 마세요. 자, 그리고 목은 모유수유할 때 우리가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냥 떨궈주시면 돼요. 목의 이 부분들을 처음에는 어깨가 같이 올라가실 거예요. 긴장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이 어깨가 계속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천천히 떨궈주시고 그냥 중력에 이 머리가 쭉 떨어지게끔 놔둬주세요.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호흡법을 같이 응용해주면 더 잘 떨어질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어깨와 우리 견봉과 머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로 오른팔 쭉 그냥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냥 쭉 내려오세요. 억지로 우리가 당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힘에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일단 놔둬주시고 내가 어깨의 긴장도가 얼마큼 돼 있나 그냥 쭉 떨어뜨리세요. 긴장을 빼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 긴장이 잘 안 떨어진다 했을 때는 중력을 이용해서 몸을 좀 근육을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호흡 해주시면 점점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운동 동작을 돌아올 때 되게 빨리빨리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천히 돌아오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뭐 정신이 항상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 엄마들은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하는 운동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자, 질문 아까 한번 볼게요. 작년 가을부터 저를 봐주셨군요. 하루 10분. 지금은 앉을 때 균뼈가 쏙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호흡을 하실 때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입으로 내쉴 때는 배가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쑥 배가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호흡이요. 어떤 호흡이 좋다. 호흡의 종류는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쓰이는 부분의 어떤 기능도 다 틀린데 어떤 호흡이 좋다, 어떤 호흡이 좋다는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호흡을 써야 되고 어느 상황일 때는 또 다른 호흡이 꼭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뭔가 숨을 헐떡헐떡거릴 때는 이런 부분에서 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 근육들이나 우리 이 가슴 근육 부분들이 굉장히 이 호흡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걸 평상시에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호흡이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인식하고 좀 편하게 쉬어주는 그런 느낌을 좀 찾아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호흡은 처음에 인식하는 거. 아까 4초 호흡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쉬기 4초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4초로 나눠서 해주시고, 두 번째 잘 안 되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 하시는 분들은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끝숨에서 3초 정도 멈추셨다가 입으로 바람 소리가 아예 안 나게 내쉬는 거 10번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장 보고 누우셔서 코로 숨 들여 마시고 흉곽 바로 아래 부분이 커진다고 생각하시고 입으로 내쉴 때는 아랫배와 배가 쭉 아래로 꺼진다는 느낌으로 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회 정도만 해주셔도 손발 정말 많이 따뜻해지거든요. 제가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편인데 호흡을 얕게 쉬고 빠른 호흡을 쉬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순환이 안 되는 부분들은 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호흡법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제 스트레칭 척추 운동, 나라서 스트레칭 척추 운동 8가지 거의 매일같이 선천성측만 초1 아들에게 시켰어요. 요즘 저도 많이 느낀 건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체온이 틀어진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 때는 굉장히 그 육체적인 활동이 많고 또 뛰어놀고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공부하기가 너무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엄마들, 부모들이 또 이런 스포츠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내가 부모들이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성교육이 아니라 그 선교육 그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집에서 내가 뭔가 스트레칭을 하고 좀 움직이는 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다 따라하게 되거든요. 저희 애기들도 그런데 운동을 하면 옆에 와서 같이 스트레칭을 해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아무리 유연할지더라도 뭐 회복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정말 움직임이 많이 적어질 때이기 때문에 같이 운동해 주셔야 돼요. 같이 운동을 해주시고 즐겨주시고 뛰고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가 힘들죠. 그 꾸준히가 왜 힘든지 아세요? 내 이
목표도 분명히 있겠지만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지속 가능이 불가능한 것들에 의지를 많이 했을 경우 그래요. 뭔가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되게 이상하죠. 배가 고프기 시작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숲의 건강 짜파게티 만들었던 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야? 레시피가 바뀐 건 아니죠. 근데 분명하게 칼로리는 적어지고 영양가는 섭취를 잘 했어요. 영양가 섭취를 굉장히 잘 해줬고, 특히 저는 그 짜파게티에 올리브 오일 잘 안 쓰고 야채 볶을 때 이미 올리브 오일을 쓰거든요. 근데 야채도 왜 그 당근이나 호박같이 기름에 닿았을 때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죠. 우리 기름에 닿았을 때 영양가가 더 높아지는 채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겸용해서 드시다 보면, 내가 분명히 짜파게티를 반밖에 안 끓였지만 저 반만 넣었어요. 면을 반만 넣었지만 굉장히 배부르고요. 잘 먹은 느낌이 나요. 먹고 나서 죄책감 같은 게 들지 않는 거죠. 다이어트의 그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부분, 내가 좌절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먹어야 되지 않아야 할 음식을 먹었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먹을 때는 잘 몰랐어. 막 내 그 의식이 막 먹다가 먹고 나니까 후회가 드는 거죠. 아, 이거 먹었으면 안 됐는데 이러면서 다이어트가 다시 뭔가 다 내가 해왔던 게 산산조각이 되면서 무너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초기에는 내가 몸을 만드는 과정의 초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드시되 반으로 줄여서 야채 섭취를 좀 더 많이 늘리세요. 그래야지 이 몸에 좀 나쁜 음식들, 나쁜 어떤 영양은 좀 줄이고 내 몸에 필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섭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는 먹는 편인데요. 아침에 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요. 인스턴트 커피도 뭐 아메리카노랑 비슷하지만 저는 일반 아메리카노 먹었을 때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그냥 한 스틱 정도 먹어주고, 혹은 아니면 아침에 나가서 사무실 앞에 이제 거의 샷 2개씩 주잖아요, 아메리카노는. 근데 저는 한 샷만 넣어요. 한 샷만 넣고 이거 아메리카노 드신 다음에 꼭 물 섭취를 그만큼 2배로 해주셔야 돼요. 2배로 해주셔야지 우리 그 다이어트 할 때도요, 피부 같은 거 노화가 좀 덜 와요. 왜냐면 아메리카노나 이런 카페인 음료들이 계속 그 몸에서 수분을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수분을 좀 보충해 주셔야 되거든요. 티 종류보다 물로 그냥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랑 남편도 매일 운동 스트레칭 하는데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척추가 휘어있는 게 아니라 척추의 중심이 돌아가 있는 거라 많이 속상했어요. 저도 그 부분 너무 동감해요. 애기가, 저도 첫째, 둘째가 있는데 둘째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고 첫째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첫째, 둘째가 체형이 둘이 완전 틀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아이한테 지금 사실 운동을 어떤 처방을 해줘야 된다고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변화돼요. 우리가 차량을 만지고 지적도 만지는 것 같이 굉장히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교정 운동을 하면 하는 거랑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랑은 틀려요. 아이들은 평상시 생활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 해라 이렇게 해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순환, 우리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크게 뭔가 귓속의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지럽거나 토를 할 것 같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거는 우리 귀 안의 문제들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고, 혹은 호흡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8년 전쯤에 요가를 처음 해봤었는데, 요가를 하고 나서 그땐 제가 굉장히 뛰거나 유산소적인 운동들을 좋아했어요. 운동을 했을 때, 운동한 느낌이 나는 그런 운동들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몸이 아프기 전이었죠. 그랬는데, 요가 수업을 하고 나면 속이 계속 미식거리고, 이 두통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속이 미식거리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러워요. 근데 이게 보니까 호흡을 내가 잘못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호흡을 하거나 혹은 처음에 특히 호흡 연습하실 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갑자기 많은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어지러운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차차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인플로 요가. 인플로 요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여기 이제 또 운동들이 또 있어요. 이제 가끔씩 가는데 그 수업의 선생님이 굉장히 말은 많이 안 나눠봤지만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항상 에너지를 좀 뭔가 영감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몸을 일단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다가 찍어봤는데 굉장히 괜찮았죠. 그 동작은 제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부담이 없이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신 분들은 어깨 부분이나 목 부분에 굉장히 부하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제가 지금 운동표를 다 짜고 있는데, 안전하게 또 코어도 잡아주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좀 프로그램 한번 짜볼 거예요. 자, 넓어진 골반과 틀어진 골반 교정하고 싶어요. 넓어진 골반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돌아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자연적으로 회복은 됐지만 이 몸통의 불안정성들, 그게 엉치관절이나 우리 꼬리뼈 근처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허리 문제, 허리 통증 문제, 나중에는 무릎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골반 아래로 붙어있는 대퇴골 뼈가 우리 무릎과도 당연히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에 어떤 불안정성이 생기면 당연히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부분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이를 초반에 내가 케어를 굉장히 유심하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의 시기에서는 본인 몸이 어떤지 잘 인식을 못해요.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내가 계속 쉬고 있는데 몰랐죠. 근데 제가 호흡을 어떻게 쉬는지 인식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코로 숨이 들어가고 입으로 내쉬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쵸? 평상시에는 내가 이거를 느끼지 못해요. 않죠. 왜냐면 그냥 계속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인식을 바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코로 숨이 들어가고 입으로 내쉬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이를 돌보는 초반에는 아이한테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고 생활 패턴에 내가 막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어디가 불안정하고 어떻게 일어서고 앉는지 잘 파악을 못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좀 활동량이 좀 많아지는 시기 때 이제 집안일을 하다가 혹은 갑자기 뭘 줍다가 허리나 무릎 부분들이 갑자기 불편해질 때가 딱 와요. 이제 몸이 불안정 계속 하다가 어떤 일상적인 동작을 하면서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요, 운동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이 정답이고, 아주 통증이나 지금 불편한 부분들은 뭐 주사나 아니면 침, 물리치료로도 당연히 그런 좀 감소가 되겠죠. 불편함들이 감소가 되겠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통증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이 느껴본 거고, 저도 진통제 정말 달고 살았거든요. 타이레놀도 잘 안 돼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자꾸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내 눈앞에서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자꾸 병원에 가거나 혹은 다른 부분들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력 운동, 또 몸을 내가 챙겨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해요. 운동하지 않는 몸은요, 필연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사실이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계속 잃게 돼 있어요. 계속 태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미용적인 부분도 노화가 있지만, 몸이 녹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잘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나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운동 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건강이 왜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인생 전체 방향이 틀려져요. 제가 출산 후 다이어트 한 부분에서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참 이런 건데, 제가 워킹맘이기 전에 첫째 출산하고 그냥 전업주부였을 때는 굉장히 몸을 빨리 만들긴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했었고요, 집에서도. 근데 워킹맘이 되고 나서 운동할 시간을 전혀 못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1년 반이 안 돼서 척추측만증, 그리고 일자목, 그리고 이갈이가 굉장히 심해졌고,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다 어떤 운동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마인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많이 했었고, 특히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는요, 저도 긍정적인 편이지만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먼 산 보고 있다가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건데 왜 흐르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지? 나 지금 눈물이 왜 나는 거지? 근데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고 허무한 느낌, 뭔가 공허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분들도 그 호르몬의 영향이란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운동을 통해서 많이 생활을 시켰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거는 다음 포스팅 때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운동이 주는 이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부분들, 운동이 뇌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 이 기분 상태, 그리고 몸에 얼마나만큼 강력한 영향이 있는지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함께 공유를 할 테니까 하세요! 이게 저는 아니에요.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스스로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든 운동이든요, 어떤 사람이 시켜서 하지만 그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정말 느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깊게 느껴야지만 운동을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정말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잘 다잡고 제가 동기부여를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던져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주시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별다른 운동은 없었지만 아마 다음 주에 운동표가 지금 너무 출산 초기이다 보니까 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따라오시는 분들이나 출산 초기부터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지금 좀 중기나 후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조금 느려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제가 우리 박 PD님이랑 좀 조율을 해서 아마 좋게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다 나눠서 해볼 거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유산소적인 부분, 운동 부분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기랑 함께 했을 때는 어린이집 가면 꼭 운동해야지 했는데 막상 어린이집을 가니 집안일로 운동할 시간이 왜 이렇게 없는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일을 하느라고 하다 보면은 거기 에너지가 다 쓰이죠. 그래서 엄마들은 에너지 분배를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다이어트, 출산 후 다이어트. 첫째 때는 빨리 빠지는 편입니다.
둘째, 셋째는 정말 스스로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건 사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아기 낳고 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을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웨이트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헬스장에 갈 시간도 많이 없을 뿐더러 운동이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이 직업인 사람들은 내 주변 환경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다가갈 수가 있지만, 엄마들한테 그거 자체가 도전인 거예요. 헬스장 가서 등록을 하는 거, 그냥 헬스장 내 주변에 어디 잠실 어디 근처 헬스장 많이는 뜨죠. 그 핸드폰을 보기만 해. 그냥 저도 그랬어요. 보기만 하는데 사실 갈 엄두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이 생활이 자꾸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정말 정답입니다. 그게 홈트고 스스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부터 따라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맞아요. 이 근골격계 통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목이랑 어깨나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유산소적인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숨이 차는 운동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환이 되는 습관들, 유산소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반신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근이완을 해줄 수 있는 폼롤러나 자가 마사지 같은 걸로도 충분하게 건강한 습관을 좀 챙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디스크 수술을 하셨으면요, 실내 자전거가 어떻게 타시냐에 따라 틀려요. 유산소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 허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들이 생활 습관에 더 많습니다.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 주시면 그 아픈 것들, 예를 들어 내가 뭐를 바닥에서 주울 때 제가 초기 패턴 알려드렸죠. 스쿼트 기초 동작 그 영상 유튜브에 있어요. 영상 보시고 좀 따라 하시면 좋은데, 고관절에 어떤 내가 가동성이 좋은 편이면 물건을 주울 때 허리에 부담이 안 가게 줍지만,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 뒤쪽 허벅지, 대퇴이두근, 뒤쪽 허벅지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를 주울 때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게 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시면서 고관절의 패턴을 좀 회복시켜주는 운동을 더 하신다거나, 혹은 몸통, 우리 이 배 쪽 부분과 허리, 그리고 양쪽 사이드 부분에 그 안정성을 좀 해줄 수 있는, 안정성을 좀 확보해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디스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운동에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SNS 상에서 어떤 특별한 운동, 어디 살 빼는 운동, 2주 만에 못 빼는 운동, 너무 많죠. 근데 눈으로 정말 자극적이어서 잘 보게 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나한테 너무 무리가 되는 운동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들 자체가 사실 매일 할 수 있고 또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운동들이 더 많아요. 안에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계속 눈으로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SNS에서 남들 운동하는 거 보고, 남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눈으로만 운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상으로 내 환경이 잘 안 따라줘. 그럼 스스로한테 자꾸 자책을 하는 거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한테 맞추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거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셔야지만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시작조차 어렵게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랑 많이 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매년 프로필을 찍지만 그 당시를 위해서 지금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언제든 저는 식단 관리를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경 쓰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어떤 운동을 받아들이는 몸 상태, 감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을 때는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놓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체력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있어요. 계속해서 써봐야지 감각도 늘어나거든요. 감각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편집을 또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할게요.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주말 잘 준비하시고 또 58초 남았네요. 아무튼 맨날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차 올리고 있으니까 블로그랑 유튜브 계속 봐주시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금요 라이브에서 항상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제가 마인드적인 부분은 많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드렸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종 모양 누르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저는 그럼 한번 오늘도 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 시각하는 거 호흡 잘 신경 써서 해주세요. 아시겠죠?